어머님, 아기는 눈으로만 봐주세요. 만지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전염병자도 아니고 손도 깨끗이 씻었는데. 그래도 안 돼요. 저희가 정한 규칙이에요. 서연아, 내가 민준이도 이렇게 키웠는데. 어머님, 30년 전 육아법은 이제 너무 구식이에요. 과학적이지 않다고요. 민준아, 내가 좀 말해줘. 엄마, 미안해요. 서연이 말이 맞아요. 어머님, 이왕 이렇게 된 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뭔데?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대신 저희가 정한 규칙은 꼭 지켜주셔야 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을, 그리고 규칙이라니.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앞으로는 연락도 자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사연은 64세 윤경자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윤경자 어머니의 사연을 들으시면서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따끔한 조언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윤경자 어머니께 큰 위안과 힘이 되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64살이 되던 해의 초겨울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받은 아들의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엄마, 저 이번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책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평소 일만 하던 아들이라 연애는 꿈도 꾸지 않았거든요. 퇴직하고 한가해진 일상 속에서 아들의 결혼 준비는 제게 새로운 활력이 되어 주었답니다. 32살의 민준이는 IT 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말수가 적고 공부만 하던 아이였죠. 대학교 들어가서도 취직하고 나서도 연애 한 번 해본 적 없다고 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할게요. 그렇게 말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 정말 자기 때를 만난 거죠. 처음 며느리가 될 서연이를 만난 건 이태원의 한 카페였어요. 날씬하고 똑부러진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소개부터 당당했어요. 30살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성숙해 보였고 세련된 말투에 저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날 서연이는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해외 출장도 자주 다니고 야근도 많다면서요.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랑 잘 맞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하지만 이내 그 생각을 지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산다고 하니까요. 결혼식 준비는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어요. 서연이는 회사 일이 바쁘다며 대부분의 결정을 저에게 맡겼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엔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죠. 어머님, 그건 좀 올드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스타일이 트렌드예요. 예식장 데코레이션부터 하객 명단까지 서연이의 취향이 강하게 반영됐어요. 결혼식 당일 민준이가 신랑 대기실에서 저를 끌어안았어요. 엄마, 이제 다른 여자가 생기지만 엄마는 영원한 제 엄마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쓰리더라고요. 아들의 결혼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신혼집은 강남 쪽 새 아파트였어요. 신혼집 구하는 과정에서도 서연이의 의견이 중심이었죠. 여기가 직장이랑 가까워서 좋아요.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1시간 반 거리였는데 멀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들 내외가 편하게 살 수 있다는 게 좋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리가 점점 멀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보던 아들을 이제는 2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어졌거든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며느리와는 카톡 몇 번이 전부였죠. 요즘 많이 바빠서 민준이의 문자 답장은 항상 그것으로 끝났어요.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전부터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소갈비도 넣고 서연이를 위해 파스타도 특별히 배워서 만들었죠. 어머님, 저희는 점심 먹고 금방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처가에도 들러야 해서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서연이가 한 말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불이 나게 상을 차렸죠. 서연아, 이건 내가 좋아할 것 같아서 특별히 배워서 만들어 봤어. 파스타를 내밀며 웃어 보였는데 서연이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아, 저 요즘 탄수화물은 조절 중이에요. 그렇게 한 입도 안 먹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상황이 답답했는지 자꾸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 둘 다 직장 생활하느라 바쁠 텐데 가끔은 쉬면서 부모들도 좀 챙기면 좋잖아. 그 말에 민준이가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아빠, 요즘은 달라요. 부모님도 우리 세대를 이해해 주셔야죠. 그러다가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첫 손주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제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에 부풀었어요. 당장 이것저것 사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조심스레 물었죠. 서연아, 혹시 필요한 거 있니?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만 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서운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애써 삭혔어요. 임신해서 예민한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우리 가족의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면서 며느리의 선은 더욱 분명해졌고 그 선 앞에서 시어머니인 저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답니다. 임신 소식을 들은 후 서연이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특히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예민해졌죠. 어느 날 정성스레 준비한 미역국을 들고 찾아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했던 일이 잊히질 않네요. 어머님, 제가 먹는 음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부러 오실 필요 없어요. 현관문 밖에서 들은 그 말에 손에 든 미역국 그릇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발걸음을 돌리는데 뒤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울먹이며 말했죠. 여보, 우리도 저렇게 며느리 버릇 고쳐놨어야 하나 봐요. 내가 너무 잘해줬나?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여보, 요즘 애들은 다 그렇대요. 임신했을 때 더 예민하다면서. 위로하는 남편의 말에도 가슴 한켠이 쓰리기만 했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임신했으면 시어머니가 챙겨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문득 제 시어머님 생각이 났죠. 저도 첫애를 가졌을 때 시어머님께서 얼마나 챙겨주셨는지. 아침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보약도 다려주시고 그때는 귀찮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사랑이었던 거죠.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추억을 못 만들어 주는구나. 이불 속에서 훌쩍이는데 남편이 등을 토닥여줬어요.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어요. 아들에게 수시로 연락했죠. 민준아, 서연이 괜찮니? 혹시 필요한 거 없어? 매번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문득 예전에 민준이가 아플 때마다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그런 마음도 전할 수 없다는 게 참 서글펐죠. 서연이의 출산 예정일 2주 전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연락했어요. 서연아, 출산 전에 엄마가 미리 가서 방 청소도 해주고 산후조리 음식도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 잠시 뜸을 들이더니 돌아온 답장. 어머님, 이미 친정엄마가 다 준비해 주시기로 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차가운 문자 한 줄에 제 마음은 얼어붙었죠. 드디어 첫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도 저는 이미 잠들지 못하고 있었죠. 엄마, 아들이에요. 3.5kg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당장 병원으로 갈게. 하고 일어나려는데 민준이가 말렸어요. 지금은 안 돼요. 서연이가 많이 예민해요. 산후조리원에 가면 그때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또 며칠을 애태우며 기다려야 했죠. 산후조리원에 간다고 연락이 왔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기 옷도 사고 과일도 사고 서둘러 준비해서 찾아갔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아기는 면회실에서 유리창 너머로만 봐주세요. 서연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뭐 대단한 병균 덩어리도 아니고 남편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민준이는 못 들은 척했어요. 소독과 마스크는 기본이요. 겉옷까지 갈아입어도 아기는 만질 수조차 없었답니다. 더 서러웠던 건 그때였어요. 복도 끝에서 서연이 친정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마스크도 안 하고 평상복 차림 그대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 하나 제대로 못 안아보나. 남편도 말없이 운전대만 꽉 잡더라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저만큼 속상했다는 걸.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어느 날은 용기 내서 전화했어요. 서연아, 이제 애기 좀 보러 가도 될까? 돌아온 대답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어머님, 아기가 아직 너무 어려서 면역력이 약해요. 당분간은 방문을 자제해 주셨으면 해요. 아기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시려고요? 마치 제가 아기한테 해라도 끼칠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말로만 듣던 독박 육아를 서연이가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죠. 친정엄마도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다고. 그때가 기회다 싶어서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서연아, 내가 가서 좀 도와줄까?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됐어요. 어차피 어머님 오셔도 제가 마음 편히 맡길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100일도 지나고 돌도 지나서야 겨우 손주를 안아볼 수 있었어요. 그것도 잠깐. 아이가 조금만 칭얼거려도 서연이는 얼른 데려가 버렸죠. 아기가 낯을 가려요. 그 말이 변명처럼 들렸어요. 시어머니인 저를 낯선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서. 명절이 다가오자 마음이 또 설레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안고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죠. 장도 보고 아기 장난감도 사고 특별히 아기 이유식도 공부해서 만들어 봤어요. 유튜브도 보고 육아 카페도 찾아보면서 정말 열심히 연구했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가 마음에 들어 할 거야. 하면서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이유식을 만들었죠. 설날 아침 저는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마당까지 쓸고 닦고 방 온도도 아기한테 딱 좋은 정도로 맞추고 손주가 왔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싹 정리했죠. 여보, 우리 며느리 이번엔 좀 마음을 열어줄까요? 남편에게 물었더니 글쎄, 하면서 시계만 보더라고요. 예상대로 아들 내외는 늦게 도착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좀 늦을 것 같아요. 아기 낮잠 시간을 맞춰야 해서. 결국 저녁 무렵에야 도착한 아들 내외는 2시간 만에 서둘러 일어났어요. 정성스레 준비한 이유식은 꺼내보지도 못했죠. 우리 아기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외부 음식은 일절 안 먹이기로 했어요. 서연이의 말에 제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졌어요. 그날도 서연이는 제가 손주에게 다가가는 것조차 경계했어요. 어머님, 아기한테는 절대로 입맞춤하지 말아주세요.
감기 걸릴 수 있어요. 테이블 위에 손소독제를 놓아두고 수시로 바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아기 근처에만 가도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내가 아침부터 얼마나 깨끗이 씻고 준비했다고. 속으로만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죠. 한 번은 용기를 내서 손주를 안아보려 했어요. 소독제도 바르고 마스크도 하고 서연이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어머님, 아기가 낯을 가려요. 라며 바로 데려가 버리더라고요. 그 순간 민준이가 옆에서 눈치를 보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내 아들 같지 않았죠. 아내 눈치만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어요. 더 속상했던 건 민준이의 변한 태도였어요. 서연이가 시댁은 아기 키우는 방식이 너무 올드해요. 라고 말했을 때도 엄마, 요즘은 육아가 옛날이랑 달라요.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아내 편만 들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0년 전 민준이를 키울 때는 과학적이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때는 제가 며칠 밤을 새워가며 민준이 열 떨어뜨리려 발버둥 쳤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은 마트에서 우연히 서연이를 마주쳤어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죠.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는데 서연이가 카트를 돌려 다른 통로로 사라지더라고요. 일부러 저를 피한 게 분명했죠. 그 모습을 본 마트 직원이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하고 서러웠는지. 장바구니만 덩그러니 남겨둔 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참았던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여보, 나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왜 이렇게 멀어진 걸까? 남편은 말없이 제 등을 토닥여줬지만 그것만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당신도 속상하죠? 손주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는 게. 그제야 남편도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나야 뭐 애비가 되어서 아들 녀석한테 뭐라도 못하는 게 서러워서 그렇지.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움츠러들었어요. 전화하기도 겁나고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전전긍긍하게 됐죠. 며느리 눈치 보느라 손주 생일 축하 문자도 조심스럽게 보냈어요. 우리 손주 생일 축하한다. 이모티콘 하나 넣을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글자로만 보냈죠. 돌아온 답장은 네, 감사합니다. 라는 형식적인 세 글자뿐이었어요.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민준이에게 전화했어요. 민준아, 엄마가 서연이한테 뭐 잘못한 거 있니? 한참을 망설이다 꺼낸 말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돌아온 대답. 엄마, 서연이가 원래 예민한 성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어요. 며느리 편만 들고 정작 친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들이 서운했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래도 내가 어릴 때는. 하며 추억을 꺼내려 할 때마다 민준이는 엄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라고 말을 자르곤 했어요. 맞아요. 많이 달라졌죠. 제가 밤새 열나는 민준이를 안고 끙끙 앓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손주가 콧물 한 번 흘리는 것도 못 보게 하니까요. 아기가 돌이 지나고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서연이가 직장에 복귀한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야 기회가 왔구나 싶었어요. 퇴직하고 시간도 많은데 제가 키워줄 수 있잖아요. 서연아, 내가 아기 봐줄까? 어린이집은 아직 이른 것 같은데. 용기 내어 전화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어머님, 이미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친한 동네 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서연이 친정엄마가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육아를 도와주기 어렵게 됐다는 거였죠. 이번에는 하는 기대를 안고 있는데 며칠 후 민준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혹시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가슴이 떨렸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그럼 내가 당장 하고 말하려는데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말했잖아요. 어린이집으로 알아보라고. 결국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게 됐어요. 너무 서러워서 몰래 어린이집 앞으로 가봤어요. 그저 멀리서라도 손주 얼굴을 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맞춰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올 때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마저도 들키고 말았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스토커처럼. 아기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 이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서연이의 날카로운 지적에 그 자리에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여보,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떻겠소? 우리도 늙어가는데 자존심만 상하고.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내 핏줄인데, 내 아들이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어요. 서연이의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허리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어머니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대요. 아들을 통해 전해 들은 소식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야 제가 필요한 순간이 온 건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며칠을 망설이다가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혹시 시간 되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뛰었죠. 그동안 서운했던 마음도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엄마 시간 되지. 목소리가 들뜬 게 티가 났나 봐요. 민준이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내일 점심때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서 민준이를 만났죠.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조금 헬쑥해 보였어요. 요새 많이 힘들었나 보네. 하고 걱정스레 물으니 민준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사실은 서연이가 육아휴직을 더 쓰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승진을 앞두고 있어서. 민준이의 말에 저는 희망이 보였어요. 드디어 내가 필요한 순간이 왔구나 싶었죠.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밤마다 손주 사진을 보며 그리워하던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인데, 하고 말을 잇는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면서 서연이가 들어왔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죠. 민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테이블에 앉으면서 손소독제를 꺼내 분주히 바르더라고요. 마치 절 감염원 취급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머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마음이 한껏 부풀었어요. 드디어 손주를 돌볼 기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서연이의 다음 말에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실 수 있으세요? 물론 따로 사셔야 하고 저희가 정한 규칙도 지키셔야 해요. 예를 들면 갑자기 방문하시면 안 되고 아이 앞에서 옛날식 교육 방식을 강요하시면 안 되고 마치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조목조목 말하더라고요. 순간 숨이 막혔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 남편의 직장, 우리의 인연, 모든 걸 버리고 이사를 하라니요. 게다가 그렇게 해도 손주를 마음대로 보지도 못한다는 거잖아요. 서연아, 그건 좀. 말을 잇지 못하고 있는데 서연이가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어차피 거절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어린이집을 알아보는 게 낫겠어요. 민준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기 아내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낯설었죠. 예전에 그 다정하고 속 깊은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민준아, 하고 불러봤지만 돌아오는 건 엄마, 미안해요. 라는 작은 한마디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확 식어버리는 걸 느꼈어요. 아들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달까요.
서연이는 마치 업무 미팅을 하듯 차갑게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어요. 만약 이사를 오시더라도 지켜주셨으면 하는 규칙들이 있거든요. 노트를 꺼내더니 하나씩 읽어내려 가는데 듣다 보니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아이 앞에서 민준이 어릴 때 얘기는 하지 말 것. 아이 교육에 대해 간섭하지 말 것. 허락 없이는 사진도 찍지 말 것.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았어요. 서연아, 나도 새 아이를 키워봤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서연이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저희 육아 방식을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어머님 세대의 육아법은 이제 너무 구식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30년 전 민준이를 키울 때는 틀린 방법이었단 말인가요? 카페를 나오면서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어머님,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도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하니까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민준이는 끝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예전에 엄마가 최고야 라고 외치며 안기던 그 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으로 화를 내더라고요. 뭐, 이사를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가 뭐 하인도 아니고 거기 가서 허드레실이나 하라는 거야? 남편의 분노에 오히려 제가 달래야 했어요. 여보, 진정해요.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려면. 그러자 남편이 서글픈 눈으로 절 바라봤어요. 당신도 참, 언제까지 저럴 때까지 기다릴 건가?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않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어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문득 옛날 앨범을 꺼내봤어요.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 순간이 담겨 있는 사진들을 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첫 돌 때 깎아머리를 하고 웃던 모습, 유치원 소풍 가기 전에 신나서 폴짝폴짝 뛰던 모습, 중학교 입학식 때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던 순간, 이 모든 게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걸까요? 결국 며칠 후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서연아, 미안하구나.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할 것 같아.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보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맴돌았어요.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이사를 갈 걸 그랬나. 후회도 밀려왔죠. 하지만 곧 서연이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결정했어요. 앞으로는 연락도 자제해 주세요. 아이를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 차가운 문자를 읽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에서 휴대폰을 놓친 건지 일부러 던진 건지 그때는 그것조차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그 모습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나 봐요. 처음으로 눈물을 보이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자식 키우면서 온갖 고생 다 했는데. 그 뒤로 민준이네 가족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됐어요.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뚝 끊기고 그나마 아들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손주의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위안이었죠.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확인하던 손주의 사진들. 크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한켠이 먹먹해져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었더라고요. 여보, 이제 손주 사진도 못 보겠어요. 그날 밤 남편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민준이를 마주쳤어요. 손주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었죠. 2년 만에 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컸는지 두 발로 걷고 있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가려는데 민준이가 저를 보자마자 얼른 다른 통로로 사라지더라고요. 그 순간의 충격이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장바구니에서 물건들이 쏟아졌는데도 주울 힘도 없었죠. 옆에 있던 젊은 주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건을 주워주시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 따뜻한 한마디에 눈물이 또 왈칵 쏟아졌어요. 낯선 사람한테 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위로가 될 줄이야. 집에 돌아와서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여보, 난 도대체 뭘 잘못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소리를 지르며 울었죠. 평소에는 조용하기만 하던 제가 그렇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당황했나 봐요. 그저 저를 안아주면서 등을 토닥여 주기만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오. 세상이 너무 삭막해진 거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어요. 서재 구석에 있던 민준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꺼내들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베넷 저고리를 입고 있는 아기 민준이. 그때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엄마였는데 앨범 속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남편이 조심스레 제안하더라고요. 민준이 녀석한테 문자라도 써보는 게 어떠소?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 말에 용기를 내어 문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자를 써내려갔어요. 사랑하는 민준아, 첫 문장부터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제라도 말해주면 안 될까?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 고칠게. 그저 우리 손주 얼굴이라도 보게 해주렴. 며칠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어요. 하지만 그 문자는 결국 보내지 못했어요. 혹시라도 서연이가 더 마음을 닫게 될까봐 그저 보관함에 저장만 해두었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서연이 친정어머니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저를 못 본 척 하시더니 제가 인사를 건네자 잠깐 걸음을 멈추셨죠. 사돈, 손주는 잘 크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여쭤봤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시더라고요. 우리 서연이가 성격이 원래 그래요. 어머님도 많이 서운하시죠. 사실 저도 요즘은 손주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서연이 친정어머니조차도 손주를 자주 못 본다니. 마음 한켠이 더 아파왔죠. 서연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서연이 어머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완벽한 육아를 하려다 오히려 가족의 정을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러다 작년 겨울 민준이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한밤중에 울리는 전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필요한 순간이겠지 싶어서 병원으로 달려갔죠. 하지만 서연이가 병실 앞을 막아섰어요. 어머님,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면회는 가족들만.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요? 내 아들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 돌아와야 했어요. 그날 밤 남편은 처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울더라고요. 이게 무슨 세상이야.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부모도 못 보게 하다니. 남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저도 한없이 눈물만 흘렸죠. 다행히 민준이는 완쾌됐어요. 하지만 그 일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위험한 순간에도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니.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됐어요. 밤마다 민준이 어릴 때 사진을 보며 울다 지쳐 잠들곤 했죠. 약도 먹어봤지만 소용없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아들 내외와의 관계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손주와도 정상적인 할머니, 손자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걸. 마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단지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음을 얻었어요. 저처럼 손주를 그리워하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나도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손주 얼굴 본 지 1년이 넘었어. 에이, 난 3년이야. 그래서 시작한 게 마음 달래기 모임이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자리를 마련했죠.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15명이 되었어요.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으니 더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서러워하지 않게 됐죠. 여보,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을 살아야지. 자식 생각하다가 우리 건강만 망치면 뭐해. 퇴직하고 나서는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텃밭도 가꾸고 등산도 다니면서 조금씩 마음의 여유를 찾아갔죠. 어느 날은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 등하교를 도와주는 일이었죠. 그러다 우연히 한 아이와 특별한 인연이 닿았어요. 다리를 다쳐서 혼자 걷기 힘들어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의 할머니가 멀리 사신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등하교를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이가 제 손주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할머니, 내일도 와주실 거죠?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꼭 피가 이어져야만 정이 통하는 건 아니라는 걸. 그 후로 저는 복지관에서 손주 같은 아이들을 많이 만났어요. 책도 읽어주고 간식도 나눠주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주더라고요. 지난 추석에는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서연이가 짧은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어머님, 추석 잘 보내세요. 비록 형식적인 인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어쩌면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죠.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관계가 내 뜻대로 되진 않는구나. 서운하고 속상하더라도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걸. 그게 내 자식이어도 내 손주여도 그들의 삶이니까요. 대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려고 해요. 얼마 전에는 손주 또래의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기부했어요. 민준이 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고르면서 비록 직접 전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 다른 아이들이 행복해할 거란 생각을 하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알아요. 행복은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서운함과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아갑니다. 언젠가 민준이와 손주가 먼저 마음을 열어줄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저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여기까지 윤경자 어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64세 윤경자 님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에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경자님의 사연처럼 자식과의 갈등, 손주를 보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육아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따뜻하죠. 경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기보다는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마음을 나누며 위로받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자식들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올라오는 사연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